자,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15주차 1교시 두 번째 요약 정리 시간입니다. 앞서서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가 특히 대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인간관계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원만한 인간관계는 귀결되는 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많은 부분이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소화를 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설치가 완료한 세팅이 된 그런 상태에서 블랙보드상으로 이제 2시부터 이제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삶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죠. 삶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삶 그 자체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공감해 주기를 하고 같이 또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인간만이 갖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의 이제 분류상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2차적인 그런 또는 수평적 적대적인 그런 관계까지 해서 업무 중심이냐 아니면 어떤 공유적이고 교환적인 관계냐 이런 등등을 좀 알아봤었죠. 각기 그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별로 아동의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동기에서 초등학생 때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서 중고등학생의 그 관계, 대학생 때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제 전기 후, 이제 전기 대학생으로서의 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청년 후기에 있어서는 직장 인간관계,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 장년이 됐을 때의 그때의 인간관계, 이제 황혼을 바라보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때의 또 다른 특성적인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특성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타인이라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게 사회적 관계죠. 그랬을 때 그런 타인이라는 의미, 이제 가족 동반이라든지 낭만적 동반자일 수 있고 사회적 동반자일 수 있고 직업적 동반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문제에 봉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적응적 인간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적응적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걸 잘 살펴봄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부정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적응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유형들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유형이라고 하는 부적응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는 이제 인간관계 회피형이 있고 또 피상형이 있고 미숙형이 있고 탐닉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이 상대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관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선호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이 다른 측면입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어떤 좋아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어떤 회피, 자기가 어떤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어떤 행동 유형도 그런 대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쪽, 그리고 또 뭔가 회피하는 쪽.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부적응 관계에 있어서의 그 회피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혼동될지 몰라서 그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회피형과 피상형과 미숙형, 탐닉형이 있다라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 성격 장애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크게 이 부정적 인간관계라는 건 성격 장애와 심리적 장애가 있다라고 대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격 장애는 소위 그 세 개의 기준에 의한 A군 성격 장애, B군 성격 장애, C군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또 이게 성격, 이 캐릭터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일시적인 거죠. 이런 심리적 장애에 있어서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울증, 소위 얘기하는 소셜 포비아라고 하는 사회 공포증,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알코올 관련 장애, 또 네 번째는 신체형 장애, 5번째는 이제 섭식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심리적 장애로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애들이 있고 또 부적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학적 고찰에 있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대인동기라는 다양한 대인동기라든지 이런 대인동기에서는 개인차가 있는 법이고 이 부정적 대응 동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인 신념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대인을 어떻게 대인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냐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뭐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건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 부분으로 여기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는 이 자기에 대한 어떤 신념, 자기 개념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 타인에 대한 신념, 타인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가볍게 다뤘습니다만은 이 대인 기술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강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회적 동물로서 항상 이루어지는 그 대인관계, 여기에는 반드시 이 테크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인 기술에 대한 이 개념, 의미, 그리고 또 대인 기술에 있어서는 앞서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알아봤듯이 언어적인 측면, 비언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그런 대인 기술, 그리고 언어적인 대인 기술이 무엇이다 라고 또 어떤 것들이 더 유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이 유용하기도 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항상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부적응적 대인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이러자면 이제 우리가 가볍게 타치한 이제 대인 지각, 대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에 있어서도 이런 것도 이제 가볍게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만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 우정관계라든지 이성관계, 가족관계, 직업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욱더 이 강조됐던 부분들이 또 인간관계의 개선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행복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또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평가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기기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공개하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상응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항상 우리는 경청하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이 경청하는 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해가면서 경청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라든지 자기 표현하기, 신뢰 형성하기라든지 대인 갈등 해결하기, 이런 이제 등등의 방법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여러분과 그 1교시 두 번째 주요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설치를 해서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바랍니다.